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태섭 후보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이곳 프리즘홀이 2012년 문을 열어 홍대와 합정 일대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꿈터로 자리 잡은 지 올해로 딱 10년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나간 꿈과 추억, 그리고 오늘날의 고통의 단면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금태섭 후보는 바로 오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 후보는 조국 사태 당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쓴소리를 하고 공수처 표결에서 당론에 반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공수처 표결로 인해 당의 징계를 받은 후 탈당계를 내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를 우리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고 정의와 공정,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주택 문제 해결안 등 서울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소신 있고 따뜻하게 서울 시민이 살기 좋은 삶을 만들겠다는 그의 외침이 유권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서울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모든 분들께 답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금태섭 후보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태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싸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걷어찬 후보,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의 서막은커녕 과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의 반복에 시민들은 기대를 접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4,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 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갖추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저 금태섭이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 프리즘홀은 서울의 자영업,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마저 막혀버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립니다.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부터 66일 후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기적인 감염병의 유행,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의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단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교통, 복지,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부시장과 스마트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것이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매출 감소 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혜적인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재기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봄 이후 사라진 청년 긴급 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2030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고밀도 복합 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 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그리고 서울 시민의 생애 첫 전세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서울 인권 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다시 발전하려면 이제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다원적 민주주의는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 시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무사 아니게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시청 6층이 선거 캠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여의도 정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장의 개인 취향을 구현하는 시정도 끝내겠습니다. 낡은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놓고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일, 미래문화유산이라고 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강요하는 일, 전임시장의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한강다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끄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도심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을 공개해놓고 청와대 눈 부라림 한 번에 주워 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빛낸 청년 개관시인 어맨다 고머넷이 우리가 오르는 언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맨다 고머넷 씨는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분열과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향한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출마 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남 탓보다는 통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 편가르기를 극복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치의 새판을 열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말과 쓴 글에 책임을 져왔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옆에 용기를 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겨난 것은 반격하자는 마음,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겨운 판을 바꾸자. 내 편만 챙기고 상대편을 쳐부숴야 할 적으로 보는 편 가르기를 끝장내자. 그래야 민생이 산다. 그게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거대 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통합과 협치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온 저 금태섭만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경선 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삿바싸움은 치우고 서울 시민을 위한 진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초까지 매주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도 4-5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도 제한 없이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 후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립시다. 서울 시민들은 그런 진지한 토론을 지켜보고 후보를 고를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재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태섭 후보의 출마 선언 연설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에 협의한 기자님들의 현장 취재만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질문을 원하는 기자님들께서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고 후보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기자님의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박경준 기자입니다. 예. 예, 기자 선언문, 출마 선언문 잘 들었고요.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셨는데,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계속 야권 단일화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안 대표님과의 단일화 이후에 수순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하시지 않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3자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은 3월 초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 경선 절차를 하는데요. 저희도 그 기간 동안 병행해서 경선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나 안철수 후보나 저나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저와 안철수 후보 중에 단일화된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 경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저는 양당이 경선 절차를 하는 동안 그냥 있자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토론을 하고 경선 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경선이 되겠죠. 네, 저 아주근선 김도영입니다. 단일화하는 건 일종의 규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정치인 금태섭과 정치인 나경원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 이분들과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오래된 정치로는 어렵다. 정치의 새 판을 열어야 된다는 것인데, 다만 지금 야권 후보들이 전부 동의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공약 중에서 최근 정은희 사건도 있었고 자치경찰제 부분 내비는데 사실 문제는 독립성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도 있으신지? 제도 초기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자치경찰제의 전통도 없고 문화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그리고 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후보보다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안 대표 쪽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른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경선 스케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변동이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 대표가 입당을 한다면은 같이 맞춰서 입당을 한다거나 그런 변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안 대표 쪽과도 이 제3 경선에 대해서 좀
미리 만나서 조율을 하거나 접촉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주세요. 네,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절대 입당이 없다고 본인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죠? 안 대표와 좀 접촉을 하고 이 제가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예, 그 최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모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창당 작업이라고 볼까요? 서울시장 선거가 2달 남은 상태에서 창당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많은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이 집권 세력의 독주의 염증을 내면서도 야권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런 갈망이 현실화되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정치의 판이 새로 바뀌어져서 시민들이 나를 대표하는 정당은 이 정당이다. 나를 대표하는 정당,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은 이 정당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YK 수장입니다. 예. 출마선 잘 들었고, 금수섭이라는 이제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나 파워에 비해서 앞으로 선거와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시장 운영을 뒷받침할 조직이라든가 다른 조력자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매크로에서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홍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마 선언 이후로 첫 일정은 택배 노동, 플랫폼 노동을 실제로 하고 그 경험을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으로 써낸 김하영 작가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노동, 또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소속 후보는 당연히 정당 소속 후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조직도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개인으로서 할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도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 발표하거나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입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15일에 그 8곳의 그 공공재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4,700세대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핀셋 규제가 결국은 그 핀셋 공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땅이 어딘가 있어서 거기다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가용 토지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 뉴타운 지역을 포함해서 그런 지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8개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하기 전에 70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55개가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재지정을 하고 하면 한 25만 세대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이투데이 박준상 기자입니다. 네. 저는 공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디지털 부시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인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도 후보님께서 의원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퀴어 축제에 참여하시고 민주당에서 그런 정도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고 기독교 세력
그 기독교 분들께서도 반대하시는 그런 취지를 많이 보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디지털 부시장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코로나 위기를 나름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경험이 있고 또 초기부터 1일 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 생산 능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생활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대만의 오드리탕 장관이 대응한 것이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부시장이 재난 대비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비롯해서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사를 추천을 받기 위한 논의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필요성을 더욱더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 심지어 지역민에 대한 차별 얘기도 나왔고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또 여러 가지 차별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민 어떤 사람도 다양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간적인 존엄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기본적 인권의 문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 8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좀 마련하셨는지? 지금 서울 시내 자영업이 이제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41만 개소입니다. 거기다가 월 2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게 되면 대략 4조 9,2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서울시의 지방채 수준을 보면 2011년에 20조였는데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17조로서 가장 많을 때에 비해서 3조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초에는 이자율이 4% 내지 5%로 높았는데 지금은 1몇 %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습니다. 지방채로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든 것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말이 많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재난지원금만 가지고는 폐업을 할지 말지 경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 도입이 저희는 잘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요. 그것이 되면 연말쯤에는 조금 사태가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텨야만 고용도 유지가 되고 우리 경제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정기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거가 끝나면 소급을 해서 4, 5, 6월은 분류가 어려우면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3개월은 매출액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 자영업자 41만 개의 평균 임대료가 253만 원입니다. 저희가 다 맞춰드리진 못하더라도 80% 정도 맞춘다면 자영업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실까요? 예,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 두 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두 후보를 이제 경쟁자로서 뵙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뭐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이 과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인물, 다를 바 없는 세력, 또 다를 바 없는 구호에 만족을 하실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좀 바꿔보자고 느끼실지, 저는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 훨씬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와서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태섭 후보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금태섭 후보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